2.4 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쉘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을 가지고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앞부분 조금 한 후에 다음 주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쉘 부분은 실제 우리가 타이핑해보고 이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 영상만 쭉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중간중간 멈추고 아니면 다 보고 나서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한번 쭉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 시간에도 쉘 부분을 지날 때는 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많은 시간 투자해서 이리저리 쉘 명령어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쉘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쉘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봅시다. 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 쉘로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럼 먼저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을 때 여기 사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입장이 되겠죠. 사용자가 당연히 하드웨어에 직접 닿지 못합니다. 그럼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있겠죠. 커널이라고 해도 되겠고, 예,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럼 운영체제에도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요구하거나 액세스할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쉘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누구한테 얘기하냐 하면 쉘한테 얘기해요. 그럼 얘가 해석해서 운영체제 액세스할 일 있으면 하고 다른 어플리케이션 띄울 일 있으면 띄우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서 응대를 해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는데 가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또 프로그래밍 랭귀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쉘 프로그래밍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해요. 저는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쉘 프로그래밍도 기능이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그럼 봅시다.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면 쉘도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이랑 뭐 다른 면은 없어요. 다만 이 쉘이 바로 위에 얹혀서 사용자 응대를 해주는 입장이다 라는 위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터미널이라는 걸 열죠. 이 까만색 창 터미널을 열고 여기다가 명령어를 이렇게 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터미널 이퀄 쉘은 아니에요. 터미널 이퀄 쉘은 아니고 이 터미널은 쉘 명령어를 칠 수 있게끔 IO를 지원해주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에다가 우리가 쉘 명령어를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미널 이퀄 쉘은 아닙니다.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먼저 쉘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커널과 사용자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것을 해석해서 약속된 행위를 해준다 라는 것이죠. 사용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게 그 얘기죠. 그리고 쉘은 X 윈도우처럼 중간에 리눅스에 접목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만큼 역사가 유구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사용하던 것은 본 쉘이라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쉘 프로그램의 이름은 SH였어요. 쉘하고 같죠. SH였고 그 다음에 C쉘이라는 지금 대표적인 쉘 이름들이 나옵니다. C쉘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거의 프로그램 이름은 CSH였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배시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그 콜라에 대해서 코카콜라 이렇게 해서 코카콜라가 마치 어떤 상품명이 아니라 대표 명사인 것처럼 된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이게 리눅스 표준 쉘이 되어서 쉘 이퀄 배시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게 지금 배시입니다. 본 어게인 쉘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이 배시예요. 그러면 요거 세 개라도 꼭 알아둡시다.
최초의 본쉘 SH, C쉘 CSH, 본어게인 쉘 배쉬 이렇게. 이제 그럼 쉘의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러나 지금 표준 쉘은 배쉬다 라고 배웠으니까 쉘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러면 하나의 리눅스 시스템에도 쉘 프로그램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배쉬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쉘 자체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서 명령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쉘이 뭔지 확인하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쉘로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바꿀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는 거죠. 봅시다. 환경 변수인 쉘로 현재 쉘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환경 변수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환경 변수는 쉘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요 전 슬라이드에 나왔죠. 쉘 자체도 프로그래밍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죠. C 언어에서 사용해 봤죠.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를 사용하는 것처럼 쉘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변수를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환경 변수라는 건 특별한 변수예요. 이름이 얘와 것처럼 미리 정해져 있는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수에다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고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쉘의 행동이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환경 변수인데 쉘이라는 환경 변수는 전부 대문자예요. 쉘이라는 환경 변수에 현재의 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 달러 쉘 이렇게 썼죠. 에코라는 것도 명령어예요. 쉘 명령어. 그리고 달러라는 것은 뒤에 변수 이름이 온다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변수 이름. 그런데 이 변수 이름이 사용자가 정한 변수 이름이 아니라 환경 변수 이름을 썼어요. 그럼 에코라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걸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 그대로라면 여기 달러 사인이 없다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쉘이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앞에 달러 사인이 있기 때문에 환경 변수의 값을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change 쉘이에요. CHSH 이렇게 하면 쉘의 뒤에 옵션으로 다시 L을 붙이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쉘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에 있는 쉘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고 아무 때나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록은 어디에 있냐 하면 이 파일에 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캣해서 내용을 보면 요렇게 하는 거랑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HSH로서 쉘을 변경하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치면 여기에서 패스워드 치고 그 다음에 그럼 너는 뭘 쓰겠냐. 지금 현재는 요건데 앞으로는 뭘 쓰겠냐 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거 쓰겠다. 이렇게 하면 쉘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쉘은 나라는 것은 로그인한 사용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죠. 리눅스 멀티 유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각 사용자마다 이 사용자는 뭐 C쉘, 저 사용자는 배쉬 이런 식으로 어느 쉘을 사용하고 할지 그것은 이 파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은 처음 나오는 파일인데 이 디렉토리는 많이 나왔죠. 환경 설정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는 디렉토리예요. 그 밑에 패스워드, passwd라는 파일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나올 거예요. 사용자 정보가 있는데 그 사용자 정보 중에 그 사용자가 사용할 쉘 이름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알고 이제 버추얼박스에 가서 이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쉘 기능 확인하러 버추얼박스에 왔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모드가 일정 시간 지나면 화면을 닫게 하는 시스템 옵션이에요. 그런데 저게 좀 성가시죠. 성가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위에 누르면 우리 항상 전원 뭐죠? 리부트 이런 거 할 때 요걸 썼었는데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할 때 요거 썼었죠.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 눌러서 보면 요 안에 전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윈도우스에서도 제어판에서 전원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걸 컨트롤합니다. 절전, 빈 화면으로 5분 만에 가게 돼 있어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항상 그거 밀어서 여는 작업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려던 거 해봅시다. 지금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쉘이 뭔지 에코 명령을 먼저 봅시다. 에코하고 이렇게 어떤 문자를 쓰면 이 문자를 그냥 그대로 출력해 주는 게 에코의 일이에요. 그런데 에코하면서 어떤 특정 변수, 있는 변수 이름을 치면 그 변수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빈에 있는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 저 프로그램이 실제로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빈에 배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라는 것이고 chsh라는 명령으로 하면은 쉘을 바꾸게 되니까 바꾸기 전에 내가 쓸 수 있는 쉘이 뭐가 있나 쭉 보는 거죠. 예, 다시 L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리고 change 쉘 한 다음에 현재는 배시인데 뭘로 바꾸겠냐. 그냥 제일 옛날 걸로 한번 바꿔봅시다. 복사 붙여넣기. 이거를 바꾸기 전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캣에서 etc의 패스워드에 자신의 쉘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정보인데 여기에 나는 배시를 쓴다 라고 등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빨리 치는 거는 업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위로 하면은 내가 쳤던 목록들이 차례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change shell 이라고 하고 빈의 sh 이렇게 쳐봅니다. 암호 남이 바꿀까봐 암호를 치게 해요. 바뀌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를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다음번 로그인 할 때부터 반영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배시죠. 그러면 저 파일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파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쉘이 요거라고 바뀌어 있죠. 파일에는 바뀌어 있는데 아직 내가 사용하는 쉘은 배시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로그인 할 때는 배시를 사용하게 된다. 로그아웃 했다가 들어와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진행하다가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된다, 부팅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다들 아실 거예요. 로그아웃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사용자 상태에서 나갔다 들어오는 거, 부팅을 다시 한다는 것은 바이오스에서부터 다시 올리라는 얘기죠. 운영체제를. 자, 다시 내가 쓰는 지금 프롬프트가 벌써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쉘 프로그램마다 이것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명령어가 약간 달라요. 물론 에코나 ls 이런 아주 흔하게 쓰이는 것들은 같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한 배시로 다시 바꿔 놓겠습니다. 체인지 쉘 빈의 배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쉘 변수와 환경 변수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쉘 변수라는 것은 특정 쉘에서만, 그러니까 쉘 프로그램이 여러 개 뜰 수 있어요. 터미널을 하나 열면 터미널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치면 쉘이 해석해서 수행한다고 했죠. 그럼 그 터미널에서 쉘 프로그램 하나를 띄워주는 겁니다. 또 터미널을 하나 열면 하나의 쉘 프로그램이 이쪽 터미널도 서비스하고 이쪽 터미널도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쉘 프로그램이 떠요. 같은 쉘 프로그램이지만 한 벌, 두 벌 이렇게 두 개의 프로세스가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쉘에서만 이라는 것은 이쪽 쉘에서만 적용되는 변수라는 거예요. 저쪽 쉘, 다른 터미널에서 열린 쉘에서는 이 변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부적으로만 그 쉘 프로그램 안에서 쓰는 것이고, 지금 이 모양을 봅시다. city라는 변수는 당연히 없겠죠. 환경 변수에. 환경 변수들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city equal 서울 이렇게 하면 city라는 변수에 지금 write 하고 있죠. write를 하는 순간에 그냥 이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변수를 따로 선언해서 만들지 않아도 그리고 이것은 city라는 변수를 읽고 있죠. 읽어서 사용할 때는 앞에다가 달러를 붙입니다. 그럼 read write 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기본 방법을 아셨을 것이고, 환경 변수를 봅시다. 쉘의 환경을 정의하는 예약된 변수들이다 라고 했는데, 예약된 환경 변수 말고도 우리가 환경 변수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expor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것도 만들어 봅시다. env라는 명령으로 모든 환경 변수를 확인이 가능하다. 이거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변수 이름들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env 해서 환경 변수들 쭉 늘어놓으면 그때는 눈으로 보면 생각나죠. 이렇게 write, read 하는 방법은 일반 쉘 변수처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을 열고 변수를 강의 자료에 있는 대로 city equal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엔터 해볼게요. city라는 명령을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오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 거냐 하면 city라는 명령어가 있고 한 칸 띄었으니까 이 명령어에 주어지는 인자로 보는 겁니다. equal이라는 인자 하나, 또 한 칸 띄고 서울이라는 인자 하나, 이렇게 해서 city라는 프로그램에 두 개의 인자를 줘서 수행시키는 명령어가 된 건데, city라는 명령어가 없으니까 지금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지 않으려면 equal이라는 연산자 앞뒤에 공백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잘 만들어졌나 보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env를 통해서 모든 환경 변수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이 중에 곧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이 있는데 네, 쭉 있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리눅스 시스템에서 한번 이것들을 쭉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환경 변수, 주요 환경 변수들에 대해서 배우니까 이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배우지는 않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일반 변수와 환경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환경 변수, 좀 전에 env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많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리스트업 했어요. 먼저 여기다가 조금씩 쳐보면서 하려고 창을 띄워놨어요.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이곳은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인 거죠.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슬래시 루트라고 했어요. 일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저 홈이라는 환경 변수에 있는데, 예,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슬래시 홈 밑에 자신의 아이디 이름을 가진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만 내가 맘대로 읽고 쓰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용자의 디렉토리를 침범한다거나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는 걸 맘대로 수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패스라는 것은 실행 파일을 찾는 디렉토리 경로인데 경로들이죠. 여러 개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구분자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콜론으로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ls 이렇게 치면 ls라는 명령어를 처리할 것이 이 디렉토리에 처리할 프로그램이 이 디렉토리에 있나 보고 없으면 다음 거 찾고 다음 거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중요한 것이 윈도우에도 패스라는 게 있어요. 그 패스 안에 여러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줄지어 들어가 있고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찾으면서 그 위치에 해당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는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명령어가 속한 그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찾아요. 여기에다가 넣어주지 않아도. 그렇지만 리눅스에서는 이 패스 안에 있는 디렉토리들만 딱 수색을 하지 현재 디렉토리에서 추가로 수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는 현재 디렉토리의 뭐뭐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 앞에다가 점 슬래시라고 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사항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다음에 다시 나옵니다. 다음은 랭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현재 기본 언어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있어요. 예, 한국어 인코딩 방법은 UTF-8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PWD는 계속 변하는데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만 봐서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슬래시 홈에 슬래시 jy 초이에 있습니다. 제가 상위 디렉토리로, 지금 이것도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한 칸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pwd 해보면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좀 전엔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쉘은 아까 봤어요. 유저는 현재 사용자의 이름입니다. 예, 사용자의 이름 나오죠. 디스플레이는 현재 디스플레이의 이름. 엑소스트 할 때 한번 봤었어요. 디스플레이. 예, 이렇게 나오고 PS1이라는 것은 프롬프트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프롬프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엔터 이렇게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안내문처럼 항상 내주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PS1 하면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이 지정된 약간 암호 같은데 이 내용 하나하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이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를 이렇게 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냥 뜻은 모르지만 복사해둬요. 복사해두고 PS1에 다른 내용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이렇게 넣어 볼게요. 한 칸 띄고 예, 됐습니다. 그럼 바로 바뀌었죠. 프롬프트가 제가 넣은 내용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생겨버리면 곤란하니까 바로 아까 저장해뒀던 것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바꿉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그럼 프롬프트에도 나한테 유용한 어떤 정보들이 보였으면 좋겠죠. 맨 마지막에 달러 뭐 이런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SU로 슈퍼유저로 바꾸면 아이고 이런 슈퍼유저로 바꾸고 업해서 제가 리부트를 시켜버렸어요. 네, 슈퍼유저일 경우에는 샵으로 보이고 일반 유저일 경우에는 달러로 보이고 그런 것도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다음
환경 변수의 설정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죠. 환경 변수 이름 equal 앞뒤에 스페이스 붙이면 안 되고 equal 뭐라고 하면은 기본 언어를 영어로 바꾸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PS1도 바꿔봤어요. 그런데 PS1에 아까 그 암호처럼 생긴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그 내용들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기도 조금 나와 있는데 교재 102페이지 위쪽에 보면 주요 프롬프트 형식이라고 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기다가 뽑아놔 봤어요. 그리고 내가 변수를 사용하건 환경 변수를 사용하건 간에 그것을 쉘 명령어를 칠 때 중간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 아직 배우지 않은 거예요. make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디렉토리를 새로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어떤 위치에다가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어떤 위치에 어떤 이름의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어떤 위치에 라는 것을 슬래시 홈 슬래시 JY 초이 슬래시 데이터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 앞부분이 홈 디렉토리랑 같잖아요. 그러면 환경 변수인 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읽을 때는 우리가 읽어서 사용할 때는 앞에 반드시 달러를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달러 홈에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내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패스 변수에다가 다른 디렉토리를 추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패스는 새로 패스를 라이트 하는 겁니다. 기존의 패스 내용에다가 뒤에 콜론 붙이고 새로 이 디렉토리를 추가해라. 이렇게 하면 패스가 이런 문장 한번 쓸 때마다 점점 길어지겠죠. 이제 배시 쉘의 주요 기능들이 쭉 나올 텐데요. 주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이 바로 한 주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명령행에서 자동 완성을 해주는 기능으로 탭키가 있다고 해요. 이거는 리눅스에 있는 것을 지금 윈도우에서도 따갔기 때문에 윈도우의 커맨드 창에서도 탭키가 자동 완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탭키가 어떤 식으로 자동 완성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 개가 존재하면 목록을 보여주고 추가로 글자를 입력하고 다시 탭키를 누르면 비로소 완성해 준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읽은 것들을 실제 리눅스에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제가 pwd 하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줘요. 교재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씩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명령어들을 익혀보도록 합니다. 명령어만 리스트업을 쭉 하고 그거를 한꺼번에 익히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조금씩 나올 때마다 익혀두기로 합시다. 저는 지금 pwd로 확인해 보니까 /etc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ls 하면은 이제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들이 쭉 나오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디렉토리예요. 그냥 까만색은 보통 파일들이고요. 그러면 ls 한 다음에 특정 파일 네임을 디렉토리 이름을 써볼게요. 폰츠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폰츠까지 쓰고 제가 탭합니다. 탭 하면은 디렉토리니까 슬래시라고 쳐준다는 건 그 밑에 디렉토리 안에 또 다른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시 탭을 쳐볼게요. 그럼 탭을 2번 쳤어요. 제가 한 번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여줄 게 2개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니까 이렇게 2개를 보여줬습니다. 2개를 보여줬죠. 그러면 목록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거 둘 중에 내가 뭔지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네가 조금 더 입력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제가 C를 입력합니다. C 하고 탭 하면 완성해 주죠. 이 역시도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슬래시로 끝났어요. 다시 탭 한번 쳐볼게요. 한 번 쳤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이것은 탭 쳤을 때 전혀 전진 안 한다는 것은 목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탭을 치면 목록이 보여집니다. 목록이 상당히 많죠.
모아가 나왔어요. 그냥 컨트롤 C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끊었어요. 다시 ls 해서 보고 이제 이런 부분을 볼게요. 다시 목록이 있는 부분을 볼게요. PA까지만 쳐볼게요. ls PA 탭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다시 탭해 볼게요. 그러면 PA로 시작하는 게 지금 이렇게 세 개죠. 요거 이렇게 세 개라서 세 개를 쭉 리스트업 해줍니다. 그래서 한 글자 더 치고 탭 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록이 있을 경우에는 탭을 쳤을 때 반응이 없는데 목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ls 한 다음에 여기 파일 네임이 있죠. 이걸 온전하게 다 치는 겁니다. fs 탭 그러면 더 이상 칠 글자는 없죠. 겹치는 두 개 이상의 리스트업 할 목록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탭을 쳐볼게요. 탭 하니까 한 칸을 띄죠. 온전한 파일이나 디렉토리명을 다 파일명을 다 치고 탭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옵션을 입력할 것을 생각해서 그냥 한 칸을 딱 띄워줍니다. 탭을 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건 목록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눌러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한 칸이 딱 떨어진다라는 거는 특정 파일을 내가 불렀다. 뒤에다가 옵션을 써라 라는 의미예요. 탭하고 업다운 키를 치는 것이 결정적인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리눅스를 못 쓰지는 않지만 리눅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증대시켜 줍니다. 업키를 이렇게 치면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쳤었죠. 업키를 쭉 치면 내가 쳤던 최근의 커맨드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 긴 커맨드를 사용할 경우에 업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20자 30자 되는 한 줄을 쳤는데 잘못 쳤어요. 그러면 업키를 한 다음에 내가 잘못 친 그 부분만 딱 가서 수정을 해서 다시 엔터 하시면 되겠죠.